1960년대 영화 사랑의 주제가를 부르며 혜성같이 등장한 가수 김하정. 왔어도 내 젊은 야생마, 살짝이 없어요 등 연이은 히트곡을 선보이며 눈부신 전성기를 보냈지만 가수 김하정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개골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여기 귀 옆에서 이쪽 귀에서 이쪽 귀까지 쫙 갈라져 가지고 그녀의 부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나는 그냥 교통사고 세 번, 네 번 당하고 이제 결혼도 3번 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선 곳은 욕실. 열심히 양치질을 하는 하정 씨 옆에 나란히 서서 이를 닦는 남편. 두 사람 꼭 신혼부부 같습니다. 하정 씨가 양치질을 다 할 때까지 수건을 챙겨 기다리는 남편 성수 씨. 이제 내가 이 소식은 안 붙였으면 안 되니까. 행여나 넘어질까 발걸음을 옮길 땐 손부터 잡습니다. 천천히. 마치 그림자처럼 하정 씨를 따르는 남편. 무엇 하나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웬 약봉지를 들고 나오는 성수 씨. 약을 챙겨 먹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인데 이걸 계속 먹지 않으면 또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안 먹으면 또 쓰러지니까. 쓰러질 우려가 있다고 병원에서. 부산 업소 뛰고 다시 또 되돌아서 서울로 올라가서 그 다음 날 또 전라도 가서 또 행사에 뛰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딱 나오는데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아 다리가 왜 이래 하면서 그냥 피에 꼬꾸라졌네. 거실에서 졌는데 그게 바로 쓰러졌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이 나이에 웬 복을 받아가지고 저런 남편을 만났냐고. 다 저렇게 살림을 다 해주니까 진짜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요. 모르니까. 재료를 손질하는 솜씨가 여느 주부 못지 않습니다. 아니 옆으로 그건 찢으면 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 내 하는 대로. 이제 그러면 이제 와서 하든지. 꼭 저런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하든지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말을 못해. 왜 한번 해보시지. 아유 나는 이제 하기 싫어요. 시켜봤는데 아이고 그렇게 그냥 또 쓰러지면 어떡하나 오히려 걱정이 되니까 내가 하는 게 편해요. 내가 하는 게 빠르고. 그리고 또 내가 해주는 것도 잘 먹으니까. 맛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알콩달콩 얘기를 나누는 사이 오로지 아내만을 위해 차린 남편의 아침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유, 자. 먹읍시다. 자. 와 맛있는 고등어네. 고등어살을 먹기 좋게 바르는 성수 씨. 남편의 젓가락이 향한 곳은 역시나 아내의 밥그릇입니다.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듯 곧잘 먹는 하정 씨. 고등어 맛있을 때. 맛있어. 다 봐도 옆에 친구들이 누구니 다 봐도 이런 남편은 없어요. 그럼 나는 뭐 하는 일이 없네. 응? 그냥 쉬어. 쉬면 되지. 잘 먹었어 여보.
뭐 더 필요한 건 없고? 예. 싫다는 말을 모르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먼저 하겠다고 말하는 남편. 아 그냥 놔두고 당신도 와서 좀 쉬라니까. 기다려요. 내가 이제 다 했어. 그 씻는 거는 내가 잘해. 저 시켜 먹으려고. 집안일보다는 노래가 편한 53년 경력의 베테랑 가수. 사랑이란 슬픈 길을 서구적인 미모와 매끄러운 목소리로 제2의 패티김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 유명한 황문평 선생님이 패티김 주려고 만들어 놓은 주제가인데 가수가 안 와요 외국에서. 그러니 영화사에서는 독촉이 빗발치고 아니 패티김 닮은 목소리 가수 없소? 이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황 선생 잘 왔어. 어저께 바로 따끈따끈하게 저 시골에서 촌딱이 하나 올라왔는데 패티김 노래로 1등 했다요. 한번 시켜보셔. 살짝이 영화 주제가인 사랑을 시작으로 살짝이 없어의 야생마 등 연이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내 젊은 야생마 비가 내리는 밤이면 비가 내리는 이제는 흑백 사진 몇 장으로 남아있는 50여 년 전의 추억들. 참 여태만 해도 정말 이뻤어 그랬는데. 와, 몸매가. 그때 미니스커트 유명할 때 이제 막 유행될 때 다 보면은 이제 젊었을 때 찍은 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이제 젊었을 때 모습만 생각하고 자기가 거울 보면 이상하다. 사진을 보기 싫을 정도로 모습이 달라진 데는 사연이 있답니다. 하여튼 방송국 가다가 시간은 급하고 시간 안 늦으려고 막 밟아 가다가 가는데 그냥 뒤에선가 옆에서 나타난 차가 그냥 받아버렸어요 나를. 그로부터 한 2, 3년 있다가 또 한 번 당하고 그렇게 해서 4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다쳤을 때 이제 왼쪽이 무릎 청갱이가 여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쇠심을 박았는데 두개골이 다 나올 정도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직 의사 선생님이 쉬어가면서 쉬는 시간 쉬어가면서 이 꼬맸대요. 바느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찬찬히 향하는 남편.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내에게 운동화를 신기는데요. 불편한 왼발은 신을 신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손을 꼭 잡은 두 사람. 언제나처럼 하정 씨의 속도가 곧 두 사람의 속도가 됩니다. 도착한 곳은 집 근처 정자. 잠깐 쉬러 나온 걸까 했더니 이거 안 차면 안 돼? 차야 돼. 안 돼. 그냥 걷기도 힘드는데. 옳지. 뭐 차시는 거예요? 아, 저 모래주머니요. 아니, 왜 치우세요? 아니 저 왼쪽 다리 뇌경색 때문에 저 다리 힘을 길러야 돼요. 매일 이것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싸움이 나요. 자, 옳지. 불편한 다리에 모래주머니까지 찬 하정 씨. 자, 이제서부터 혼자. 하나, 둘, 늘 잡고 있던 손이 이제야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팔을 저어보지만 다리는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셋, 오케이.
뇌경색이 온 지 지금 올해 17년인데 그럼 왼쪽이 다 마비가 됐으니 자기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움직인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앞 한쪽 발은 나가는데 한쪽 발은 끄는 거예요. 이제 만약 그 모습으로 가수가 무대에 올라간다면 그 팬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군을 이제 시키는 거죠,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걸어, 빨리. 하나, 둘, 하나. 남편의 마음을 알아서일까? 투덜대던 모습과는 달리 걷기에 집중한 모습. 일곱, 여덟, 하나, 둘, 자, 아니 손 내리고, 옳지. 한 발, 또 한 발, 옳지. 또 한 발, 또 한 발. 하지만 훈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왼쪽 손 놓고, 손 이거 딱 잡고 올려봐봐. 옳지, 잘 올라가네. 왼쪽 올려, 옳지. 안 올라가 이 자리는. 아, 옳지. 자, 반대로 오른쪽, 또 왼쪽. 오케이. 오른쪽, 왼쪽. 일반적으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채워놔도 걷기가 힘드는데 거기다가 이런 모래 주머니를 채워가지고 걸으라 그러니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건 다 당신 위해서 이거 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뭐 당신 애 먹이려고 이거 채우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조금 나를 헤아려주고 배려를 한다면 아, 이거는 조금 너무 무리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줘야지.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평생 당신 못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신이 원래 그 하고 싶은 무대에도 똑바로 걸어 나가겠다면. 그건 내가 인정을 하죠. 그 인정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 안 하겠다고 그냥 난리. 그럼 누구한테 어리광을 하나 내가. 알았네. 고마워. 알았죠. 오케이. 어이. 아이 운동하고 이렇게 쉬니까 좋잖아. 좋아. 운동 끝에 맛보는 달콤한 휴식 시간. 소파에 앉은 것도 잠시. 남편은 거울과 물티슈를 챙겨 아내에게 건넵니다. 늘 아내를 향해 있는 남편의 시선. 아내가 뭘 하든 잠시도 눈길이 떨어질 새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는 하나하나 다 이제 기대게 되고 의지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없으면은 그냥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자, 전화가 왔다. 응. 아이고 정훈아. 예, 엄마. 응. 잘 지내냐? 예, 응. 아버지, 저 검사는 어떻게 됐어요? 잠깐만. 예. 정훈아. 아버지. 검사 결과가 며칠 있어야 나온다. 너는 좀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계속 바쁘게 있죠. 그렇구나. 그래, 저 일단, 내 엄마 바꿔줄게. 예. 아이고 우리 아들 목소리 들은 지가 오랜만이네. 네, 그러게요. 바빠갖고 전화를 많이 못 드렸네. 그 검사가 오늘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며칠 더 며칠. 기다려야 된대요? 30일 날 오라고 그러더라. 그러구나. 아휴. 그래, 하여간 정훈아 걱정하지 마라. 아, 그러면 아드님이 여기 친한 아드님이 아니지? 네. 네, 그래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으로는 난 일단 아들이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어. 50여 년 전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작된 가수 김하정의 첫사랑. 그 주인공은 영화 제작자였던 지금의 남편 박성수 씨였습니다. 처음에 내가 우리 하정 씨를 만났을 때는 머리는 아주 그냥 생머리에다가 피부는
짭짭하고 굉장히 섹시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그랬어요. 아, 내 시선을 딱 끌더라고요. 어머, 저 남자 참 멋지다. 괜찮네. 저런 사람 한번 만나보면 좋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냉중에 보니까 그것이 첫사랑이라네요. 어느 고을도령에게 시집가려나. 당시 가수로 데뷔해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화정 씨. 하지만 열애에 빠진 청춘 남녀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어머니를 뵈니까 야야, 한 집에 딴따라가 둘이면은 두 내외가 다 딴따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너는 그냥 집에 들어앉고 남자 보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라고 하자. 이러셨는데 나는 노래 아니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래, 너는 너대로 네 길 가라. 난 나대로 내 길 간다. 그러고는 일본으로 또 가버렸더라고요. 첫사랑의 아픔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하정 씨는 아들을 키우며 가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그냥 야단을 치고 껄핏하면은 그냥 욕을 하고, 그래서 그 욕도 막 견디기가 힘이 들고, 아, 정말 그냥 이 사람을 벗어나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살 바에야 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 이러고 막 자살 기도까지 했는데 그것도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여러 가지 상으로 볼 때 한 50년 전에나 찍어야 되는 사진인 것 같은데 이제서야 찍으러 왔는데 조금 부끄럽네. 어떤 사진이시길래 부끄러우세요? 뭐 50년 전에 만나가지고 했었을 때 이렇게 그냥 웨딩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하니까 또 나도 그냥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설레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게 있어요? 좀 조금은. 설레이고 그런 게 있어요? 조금은.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가슴만 방맹이질을 하네, 그냥. 그래도 아직 젊네 그래도. 여자니까요. 화려한 무대에서도 떨지 않은 아내가 웬일인지 가슴이 떨린다는 이 순간. 나 신부화장한다? 우와. 만약 50년 전 그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몇 번을 자문해봤는지 모릅니다. 아, 후회 많이 했죠. 차라리 그냥 저거 옆에 그냥 하정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계속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만한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 그 여자만 생각나게 되고 4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하정 씨는 보니까 이제 3번 이제 결혼했다는 그 이제 소식은 들었어요. 여러 번 이혼의 아픔을 겪으며 홀로 아들을 키운 하정 씨. 하지만 교통사고와 생활고라는 불운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주친 첫사랑, 운명적인 재회였다는데요. 그때 이제 뭐 MC가 가수 김하정 씨를 소개합니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봤던 그 김하정이도 아니고 그 키가 뭔가 자그만한데 그 무대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C가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리는데 참 그 마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정말. 카메라 앞이 낯설지도 않으련만 어찌 어색한데요? 자, 가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면서. 자, 미소 빵기. 네. 자, 네, 좋아요. 이쪽 소파 쪽으로 오셔서 잠시 쉬고 계실게요.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갑자기 남편이 스튜디오를 빠져나갑니다. 무슨 일일까? 가방을 뒤적이는 성수 씨. 다급하게 무언가를 찾는 모양입니다. 약을 좀 찾는데
무슨 약을 찾는다는 걸까? 하정 씨의 가방까지 찾아보는데요. 이런 그냥 통증약을 안 가져왔네. 아니 약을 통증에 오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참아야죠 뭐. 근데 이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이니까 2020년도에 오줌은 마려운데 화장실에 가면 오줌은 나오지도 않고 계속 피만 쏟아지는데 사이를 오줌을 못 누니까 방광이 꼭 축구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가서 조사를 하니까 방광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이제 재진찰을 받는데 그때 이제 4군데의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전이된 부분이 이제 췌장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짧으면 1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해두세요라는 그 교수님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니, 당신이 왜 암이야? 당신이? 뭐 암이 누구 가려가면서 옵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부부가 사진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 간호하는 위치가 바뀌니까는요. 걱정만 앞서고 큰일 났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예. 뭐 물 좀 더 안 갖다 드려도 돼요? 그냥 밥만 놔둬. 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엄청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괜찮다고 아내를 다독이는 남편. 선고를 받고 나니까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캄캄해지는 건 둘째 문제 치고 만약에 내가 없으면은 그럼 이 김하정 씨를 누가 돌봐줄까 하는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늦여름 고통의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밤새 좀 괜찮아진 걸까요? 손수 모닝커피를 준비하는데요. 커피 탈 때 내 거는 약하게 타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꿰고 있는 아내의 커피 취향. 차지도 넘치지도 않게 딱 좋은 양. 오늘 아침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나요? 아니요. 눈이 조금 피곤하네. 어제 저녁에 내가 자다가 아마 통증이 있었는가 본데 나는 이제 모르고 이제 자는데 그 때문에 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지금 정도만 같아도 괜찮겠는데 당신이 오늘따라 뭐 피부도 이쁘고 그래요? 예 좋네요. 그래요. 하정 씨에겐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특약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슬픈 길을 알고 왔어도 젊음의 꽃밭에는 찬비만 내려 운명이라 달래보는 백이 천사 행여
오실까 못다한 사랑 그늘에서 곱게 피다 지리라. 근데 사랑 노래가 참 듣기는 좋은데 가사가 너무 슬프네 그냥. 슬프죠? 50년이 넘도록 불러오는데 조금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망한가 이런 생각도 스치면서 그 허망한 인생을 사랑으로 꽉 채워준 남편 성수 씨. 나의 그 어려운 환경들 내가 막 짐을 가득 지고 가는데 그걸 다 도와서 함께 져주고 함께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눈빛 보면 알아요. 그냥 고맙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데다가 또 몸이 저러니까 내가 그냥 해주고 싶고 아마 그게 사랑인가 보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